구멍이에요? 뻥 뚫렸네? 야, 저길 들어가라고? 이곳은 바로 예멘 마라주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요. 폭은 대략 30m에 깊이는 100에서 250m로 추정. 그리고 마치 우물처럼 생겨서 바르호우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 물이 고여있기는커녕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요. 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체불명, 용도불명,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 일명 지옥의 우물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토룡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뭐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부터 지옥의 우물이라잖아요. 앞으로 우리끼리 뭔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문인 게 드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쑥 보고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올해 6월 예멘 마라주 지질조사 광물자원국에서 우물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산소가 희박하고 공기도 순환하지 않아 도저히 바닥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대는 우물의 약 60m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우물 안에서 계속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 산소도 희박해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썩은 냄새? 썩은 계란 냄새? 그런 거는 그 유황 냄새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체. 동물들? 아, 동물들이 저기 못 나왔나 보다. 들어가서 썩었나 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예멘 현지인들은 저 안에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갇혀 있다던데. 가까이 가면 우물에 갇혀 있는 악마들이 사람을 구멍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우물에 절대 접근 금지. 심지어 우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들은 초화산일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후속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기 좀 가기 무섭다, 근데 진짜. 예멘 사막에 위치한 거대 구멍, 과연 미지의 검은 구멍 가래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집트 지하 미궁 발견.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능가합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미로가 있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역사 제2권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모이리스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다. 그 밖에도 17세기 5대 이집트 연구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하는 미궁 대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던 미궁.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요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역사연구팀 마타하에서 드디어 미궁 위치로 보이는 곳을 찾은 것이죠. 이 연구팀이 가리킨 곳은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이곳을 미궁이 있는 곳이라 한 이유는 이 연구팀은 그간 미궁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미궁 장소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지질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멘엠헤트 3세 피라미드 앞 지하에서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발견인데. 그렇죠. 저 미궁에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말이야. 연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당장 미궁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시오. 이집트 정부와 고대 이집트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제재를 이유로 미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에 정식으로 미궁 조사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아,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결국 이집트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마타하 연구팀은요. 아예 미궁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피라미드보다 크죠? 훨씬 크네. 지하 도시인가? 여전히 역사 속 깊은 사막에 갇힌 고된 미스터리 스팟, 이집트 미궁. 과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진짜 미궁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하와이 남쪽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오직 이 해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와. 어머 저게 뭐야? 아니 이렇게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자국을 이렇게. 발자국? 네. 자, 이 사진은 2018년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가 하와이 남쪽의 태평양 해역을 탐사하던 중 우연히 찍은 건데요. 심해 4,000m 해저에서 발견된 이 구덩이들은 깊이가 약 13cm에 대략 6에서 13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구덩이가 무려 3,5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 구덩이들은 뭘까요? 이 구덩이들은 지질이나 해양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저건 혹시 저기서만 사는 어떤 생물들의 집 아니에요? 맞아요. 집 아니면 아예 그 표면 아래 사는 거죠. 그래서 숨쉬기 위해서 우리 갯벌 가면은 그런 데 조개들이 있죠. 이렇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래 사는 것들이 이렇게 숨 쉬려고. 그 또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이 구덩이들이 미스터리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역의 심해 생물 중에는 이런 흔적을 남길 만한 게 없습니다. 연구팀이 영국 왕립학회 오픈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심해에서 사냥을 하는 고래 일종인 민부리 고래가 바닥에 붙어 사는 먹이를 빨아들이다가 이와 비슷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부리 고래가 심해 4,000m까지 잠수한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심해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큐멘터리. 응. 근데 아직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생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명체 흔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포세이돈이 살고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삼지창. 용왕님이 다 삼지창 자리 아니에요? 삼지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고 지나간 거야. 내가 왜 이걸 따라하고 있니? 아, 정말. 옆에 있으니까 올마. 태평양의 심해 4,000m. 그 의문의 구덩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그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까요? 원인 모를 수많은 실종 사건으로 세계 5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 27도에 위치한 한 사막에서도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멕시코 두란고 주에 위치한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입니다. 1970년 미 공군이 발포한 시험용 미사일이 이 사막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 공군은 신속하게 미사일을 회수한 뒤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왜 이러지? 여기 위성 신호도 안 잡힙니다. 조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 사막에서는 모든 전자기기가 올 스톱,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신기하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이 사막에 유독 많이 매장돼 있는 물질, 자철광과 우라늄이 전자신호를 방해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서 전자기기나 자동차가 멈추는 바람에 애를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기이한 경험. 키가 요만한 소인들이 저를 노려보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젊은 남자들이 나타나 차를 밀어줬는데 인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을 두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차원 포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초등학생을 데려왔어.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 그곳의 미스터리는 지금도 고요 속에 묻혀 있습니다. 뭐야? 보이시나요? 폭포 아래 불이 나는 건가요? 저 폭포 아래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NYU 나온 박 기자님 모르세요? 저 뉴욕주인데? 저 아예 처음 봐요. 아예 저 네. 유명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기 NYU 졸업장을 일단 좀 가져와 봐요. 뉴욕주 에리 카운티에 위치한 체스넛 리치 공원. 이곳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또렷이 타오르는 불꽃.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불 뿜는 폭포 혹은 영원한 폭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길 이 폭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암석은 고대 시대 때부터 퇴적된 암석이며 이 암석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분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암석의 온도는 차 한 잔 데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맞다는데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물이 끓는 온도 약 10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이 암석의 온도는 고작 차 한 잔 데울 정도라는 거죠. 즉 암석 자체에서 셰일가스를 분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허. 미스터리하네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불 뿜는 폭포.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페루의 아마존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깃든 고대 영혼의 힘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강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전설. 그런데 그 전설 속 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페루 동북부인 우카얄리주의 밀림에 위치한 끓어오르는 강, 미안투아쿠 강입니다. 오우, 저 수증기 봐. 연기가. 자, 온천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이 정도면 부글부글이지 저렇게. 오, 정말 끓네요. 총 길이는 약 6km, 평균 강폭은 25m인 미안투아쿠 강. 가장 뜨거운 곳의 온도는 섭씨 95도. 온천 정도가 아니네요. 자칫 강에 빠지기라도 하면은 순간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근처에 화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미안투아쿠 강과 가장 가까운 화산은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 멀다.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400km 정도인데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과학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서 끓는 강이 보고된 적은 never,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의 신이자 거대한 뱀의 정령인 야쿠마마 때문에 강물이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물에 치유력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 목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지구 물리학자인 안드레스는 끓는 강의 과학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매년 미안투야쿠 강을 찾아 연구 중인데 결국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죠. 아, 이건 진짜 궁금하다. 대체 언제부터, 대체 무엇이 페루 아마존의 미안투야쿠 강을 끓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설 속의 강이 정말 나타난 걸까요? 멕시코 수중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 광산 채굴에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 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예.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거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통로 나왔나요? 못한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룽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있어요.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아니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캔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병한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앤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괴물이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 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의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튀김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습니다. 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 출현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설로만 남아있는 사라진 낙원 아틀란티스. 다들 아시죠? 보아 노래 아닌가요? 미안. 아틀란티스 소녀. 예. 아, 네. 예. 여기서 리액션 안 하면 또 불려가기 때문에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요. 이 전설의 도시와 꼭 닮은 현실판 아틀란티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집트. 프랑스 해저 발굴팀은요. 지난 2000년 6월 3일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아부키르 해저에서요. 나폴레옹의 동방 진출을 좌절시킨 나일 해전의 유물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 탐사 도중 미스터리한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오. 그곳에 적힌 글씨는 헤라클레이온.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 1500년 전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역사적인 발견에 이집트 정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세해 곧바로 유물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대박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파라오의 머리, 스핑크스상, 비잔틴 제국 시대의 동전, 그리고 풍요의 여신 이시스의 석상 등 신비로우면서도 위용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정말 놀랍도록 미스터리한 건 이 수많은 유물이 무려 1500여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 건데요. 이야, 와. 오. 그대로 있네. 보존 상태 죽인다. 기원전 7세기에 건설됐다고 알려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술과 신화로만 전해질 뿐 그 실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발굴은 이집트의 또 다른 문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완전 발굴까지는 무려 40년 이상 소요된다는데요. 과연
또 어떤 고대 미스터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까요? 페루 남쪽의 하유마르카 산악 지역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부근에는요. 신들의 문, 아라무 무르로 불리는 신성한 문이 있습니다. 높이 7m, 폭 7m의 이 거대한 문은요. 붉은 삶 암벽의 한 면이 마치 깎아낸 듯 수직 절벽으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롭고요. 네모 안에 둥근 홀이 보이십니까? 저 사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네,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네모난 안에 둥근 홀 저거. 어. 저기 뭐야? 스위치? 자, 전설에 따르면 고대 잉카의 초대 사제이자 왕인 아라무 무르는요. 잉카 문명 창조의 신 비라코차 신이 준 황금 태양 원반을 저 홀에 넣고 다른 세계로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순간 이동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일까요? 저 문 앞에서 실제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이가 있는데요. 1998년 11월 페루 여행 중이었던 제리 윌스 부부. 그런데 제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우주를 넘어 도착한 그곳은 정말 판타스틱, 환상적이었어요. 자, 탐험가인 제리 윌스는 양손을 돌 위에 얹고 네. 문 중앙에 파인 작은 홀에 이마를 갖다 댄 제리 윌스. 그런데 갑자기 그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그 순간 마치 자연학하듯 온몸이 추락. 그 뒤 눈앞에 펼쳐진 별과 성운들. 그는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우주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치 처음 있던 아라무 무르 포털 앞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요? 이게 손을 대고 이마를 댔잖아요. 이마를 세게 대신 거예요. 꽝 하면서 별이 싹 오는 거죠. 그 별에. 과연 그는 잠시 꿈을 꿨던 걸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북극, 남극 양쪽으로 한번 치고 갑니다. 남극입니까? 남극입니다. 아, 이게 헤드라인만 봐도 저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좀 나요. 들어보시면 19에서 18위 정도 납니다. 현재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인류.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선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등장한 곳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의 연평균 기온 영하 55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혹한의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만 연구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실 문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렇게 추운 곳에서. 2012년 9월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내용. 남극에서 피라미드 발견. 지금까지 그 어떤 문명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알려진 남극에서 인공 구조물인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이게 바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과 우리가 모르는 인류가 남극에 존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날씨 변화가 심한 남극에서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산은 험준한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평평한 지형에 있기 때문에 자연 형성된 산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다 평평합니다, 지금. 그러면 증거를 좀 더 주시면 제가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 정도로 남극 대륙에 고대 문명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12년 8월 네이처에 따르면요, 남극의 암석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500만 년 전 남극 대륙에 야자수숲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극이 지금과 달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인류가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류가 아프리카에 등장했다라고 추정되는 게 한 400만 년 전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1,500만 년 전에 남극 인류가 있었다면 인류의 기원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네. 게다가 2018년에는 남극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인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극 대륙 아래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바로 SNS에 게재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남극 빙하에 90m에 달하는 구멍을 뚫은 뒤 얼음 조각을 던졌습니다. 이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약간 총소리? 이펙트? 이펙트 같은 소리가 났죠? 총소리? 마치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남극의 대륙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은 문명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자, 두 기자님은 미지의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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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대군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는 저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리로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쿠바 아틀란티스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해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구아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구아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가 부족하다. 네.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은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살아.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무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딸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불고 있다. 또한 어떤 동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잠수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90 있죠. 몇 프로는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대 문명과 전설의 왕국을 찾아 전 세계로 모험을 떠났던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가 마야 문명에 잃어버린 크리스탈 왕국을 발견했듯이 이번엔 저와 함께 잃어버린 도시 화이트 시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 화이트 시티? 화이트 시티는 뭐죠? 처음 들어보는데? 건축물들이 모두 하얀색이라 화이트 시티라 불리는 이곳은요. 수백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일대에서 신비로운 낙원인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16세기 중남미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한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의 편지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 그 뒤 많은 고고학자들은 반인반묘, 원숭이 신이 지배하는 화이트 도시가 존재했다고 여겼고요. 야, 이건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와, 신비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겠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2015년 미국과 온두라스의 합동 탐사대는요.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하늘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온두라스 모스키티아 지역 밀림에서 레이저 스캔 기술을 통해 전설 속 화이트 시티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원숭이 같긴 하네. 근데 나는 이건 뭐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거는 그 주술적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숭배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일 수도 있고 원숭이 신을 모시는 걸 수도 있고. 형상화시키는 걸 그렇죠. 아까 언급이 됐죠. 원숭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갖다 놓는 어떤 형상물일 수도 있고. 오, 신기하다. 이 탐사대는 이곳에서 샤머니즘 문명의 흔적인 반인반수의 돌 조각을 비롯 10에서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뱀과 새 등으로 장식한 조각 50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즉 권력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습니다. 저 왼쪽 위에 토기 파편같이 보이는 걸 보면 저거는 상당히 정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양이 네. 저 정도 장식이 있다는 건 약간 그 계급 사회가 그렇죠. 무엇보다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려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시키지 않는 한 그런 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노예 없이 못 만들죠.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이 거의 약 1000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탐사대를 이끈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피셔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프리 컬럼비안 문명을 상징합니다. 아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 하고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죠. 지금 굉장하네요.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이거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어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뭐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환상적인 문화의 상처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 헤스달렌 지역에 위치한 한 계곡.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한 미스터리 현상 때문에 무려 약 30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데요. 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UFO다.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정말 움직이는 것도 많아졌다가. 보이시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헤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헬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헬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의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헬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 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신발 자국 아니에요? 야,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의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저거 저런 게 문 있다고?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뭔데? 충격적인 장면? 저건 글자 팔이네? 숫자네, 같은데요? 숫자? 오자인데, 오자가 오자. 그래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 실존한다는 얘기죠.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 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1949년 러시아의 지질학자 와딤 코르파코프가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를 찾았는데요. 이게 모스키? 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대한 무언가. 뭘 봤는데요? 거대한 무언가? UFO? 자, 일명 시베리아의 독수리 둥지로 불리는 파톰스키 분화구인데요. 아이고 엄청 크네. 눈동자 같아요. 정말. 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파톰스키 분화구의 규모는요. 지름 160m에 높이 40m. 무게는 무려 약 100만 톤. 그리고 생성 시기는 약 300년 전이라고 추측했는데요. 300년 전? 분화구면 화산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처음엔 전문가들도 모양이나 규모 등을 근거로 당연히 화산 분화구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톰스키와 가장 가까운 화산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이후에 이 미스터리한 파톰스키 분화구의 생성 원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파톰스키는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러시아의 비밀 핵실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파톰스키에서는 운석 충돌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찾을 수 없었고요. 방사능 관련 조사에도 나섰지만요. 방사능 성분이 단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다 아니네.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또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지하에서 마그마가 흘러들어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생성됐다는 주장. 하지만 이 역시 파톰스키 근처에서 마그마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울창한 숲속에 우뚝 솟아있는 파톰스키 분화구.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대 문명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페루 남부의 나스카 평원. 그리고 이곳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 나스카 라인. 이거는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봐도 또 신기해요. 세계 불가사의 하면은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페루뿐 아니라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제2의 나스카 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동에? 이건 모르실 테니까 사진 보시죠. 와, 이거 신기하다. 약간 그 암모나이트 조개? 그런 느낌도 있네요. 1920년대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3국에 걸친 광활한 사막에서 무려 1000여 개나 발견된 중동판 나스카 라인, 빅서클. 그런데 페루의 나스카 라인과 달리 중동의 빅서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요. 돌을 쌓아 만든 돌 구조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바퀴 모양과 비슷하고요. 크기도 지름 약 400m부터 다양합니다. 돌로 만든 거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빅서클은 최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일종의 법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제각각이고
원 내부의 형태 또한 전혀 일정하지 않다는데요. 공룡 발자국. 아니 발자국이면 일정해야죠. 여러 마리가. 여러 마리가 지금 일렬로 간다. 하나씩만. 오늘 받아주기 너무 힘드네요. 아무 얘기나 하니까. 그래서 지난 2011년 빅서클 문양 연구를 위해 호주의 저명한 고고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교수가 중동을 찾았습니다. 빅서클은 종교적인 이유로 만든 구조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죠. 한편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빅서클은 과거 건물의 터입니다. 아닙니다. 고대 묘지의 흔적이에요. 이 빅서클의 근원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데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빅서클의 정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 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코발트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폐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아, 저 유골들.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산 속에 수천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890년대 어느 날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쿡타운. 차를 타고 도주하던 현상 수배범을 발견한 경찰 라이언은요, 곧바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용의자를 따라 쿡타운 남쪽에 위치한 칼카자가산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 용의자와 경찰 라이언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산길이면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조난을 당했다거나. 예.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칼카자가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요, 칼카자가산이 사람들을 잡아먹은 걸 거야.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그 이후 검은색 옥석으로 뒤덮여 블랙 마운틴으로 불리는 칼카자가산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일명 죽음의 산, 버뮤다 마운틴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 그런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872년 7월 필립 그레이너라는 남성은 말을 타고 칼카자가산 인근에서 소를 몰던 중 무리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가던 소 한 마리를 뒤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뒤 그레이나는 물론 그가 쫓던 소, 그가 탄 말까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에이, 사람 잡아먹는 산이 어딨어. 내가 아무 일도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계속된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호기롭게 칼카자가 산으로 향한 두 청년. 그러나 이들 역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실종이 됐어도 우리가 누가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수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종 흔적이나 단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어딘가 개미지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나올 수 없는. 빠지면 쑥 늪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 저 모래 모습이 약간 그런. 네. 혹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죽음의 산에 도전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도 그렇고 공포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죠. 뭐 학교마다 무슨 뭐 동상이 움직인다. 이순신 장군 동상 움직인다. 학교 지을 때 뭐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속 장소보다 더 섬뜩한 실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심령 스팟으로 손꼽히는 한 폐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운동장에 풀이 저만큼 자란 거예요? 폐교 안 가봤구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흙이 안 보여요. 이 잡초가 무서워하지. 풀을 솎아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다 갈대밭이야.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운동장부터 무섭네. 일단 그 갈대 잎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 자, 이곳은 1979년 주경야독하던 여공들을 위해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되자 결국 2005년 2월에 폐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교가 대체 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가 됐느냐? 사람의 발길이 드문 어둡고 습한 곳에 위치해 국내 폐교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으스스한 데다가 이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문 중 하나가 과거 학교 인근에 있던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탈옥한 뒤 한 학생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4층 교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런 흉흉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영상과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간 사람 있었구나. 허허. 저 뒤에 빨간 줄 근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야 근데 저 형은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멀리서 봐봐요. 노아님은 무섭지도 아, 않구나. 나는 폐교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보여야 무섭지. 이게 형이 유리한 게 있네.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요. 2010년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폐교를 찾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촬영에서 양쪽 팀 모두 폐교 4층에서 귀신을 목격.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귀신의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흉터가 있는 여자 귀신이 있네요. 나뉘어서 갔던 두 팀이 목격한 귀신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무섭다. 와, 이건 진짜 무섭다. 자, 게다가 2016년에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찾은 한 3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장소로 각인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모 그룹의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저 특성상 뭐 분위기만 봐도 으스스한데 야 사건 사고와 또 같이 이게 겹쳐져 보이니까 더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데 안 갈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갈게. 이제 안 갑니다. 자, 이곳은 지중해 보물이라 불리며 매년 약 1,4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두가 가길 꺼린다는 곳이 있습니다. 으스스한데 완전 폐가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한때 수많은 신도가 모였던 텔레마 사원터입니다. 일명 악마의 사원으로 불린 곳인데요.
이곳이 폐허가 된 이유는 근대 최고의 흑마법사 알리스터 크롤리 때문이었습니다. 흑마법사? 흑마법사. 주로 막 저주 걸고 막 그런 마법사였죠. 그러겠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그 사원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1875년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크롤리는요, 어린 시절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자립하려면 악마와 교감해야 한다고 생각, 오히려 악마와 흑마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롤리는 기묘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2000년마다 이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바뀔지어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나 호루스의 시대일지니. 크롤리는 이집트 전쟁의 신인 호루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 리베르 레기스라는 예언서를 출판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발행될 때마다 세계적인 환란이 발생. 일명 지옥의 서로 통하며 크롤리 추종자들이 늘어났고요. 흑마술로 호루스 신의 율법을 온 세상에 알리겠소. 크롤리는 1920년 시칠리아 섬에 텔레마 사원을 설립,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예언이 묻게 좀 많았나 봐. 그렇죠. 근데 흑마술로 신의 율법을 어떻게 전파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크롤리가 심취한 흑마술은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통해 얻는 무아지경의 감각만이 진리에 다다른다고 주장. 그리고 신도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벌로 자해를 강요했고요. 아이고야.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한 건데요. 급기야 텔레마 사원에서 신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죽은 신도의 아내가 그간 크롤리의 만행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텔레마 사원을 악마의 사원이라며 거세게 비난. 결국 1923년 텔레마 사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네요. 예, 자해시키고 뭐 재물 바치고 뭐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그렇죠. 악마의 사원이라 불릴만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폐허가 된 텔레마 사원에서요, 유령 목격담이 속출. 결국 텔레마 사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 등이 전시된 이탈리아의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2011년 8월 박물관은 폐관 이후 야간에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사 못합니다. 그 박물관 안엔 절대 안 들어가요.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 박물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 혹시 임금 체납이나 아하. 뭐 그런 게 있으면 일 못 하잖아요. 이 박물관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저 뭐 약간 아이의 형상인가요? 이건 진짜 애기 같다. 인부들은 박물관 공사 도중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 심지어 박물관 안에 더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박물관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니까요. 갑자기 수레가 쓱,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물관 건축가인 오레스테 알바레노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야간에 박물관에 방문. 그리고 과거 고대 무덤이 있던 자리에서 이 소녀 유령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박물관도 박물관이면 완전 신명습하시네요. 자, 이 사진은 현지에서 나폴리 박물관의 유령이라고 보도되며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박물관의 유령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도 돈 벌러 온 사람인데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벌고 말겠다, 돈을. 실제로 거부하는 이유가 박물관에 뭐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성지로 꼽히던 이곳. 소비자의 신혼 여행지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요? 너무 좋았죠. 뭐가 좋았는지.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일을 안 물어? 신혼여행 왜 그래요? 아니, 뭘 해도 좋을 때 아니, 아닙니까? 너무 숨만 쉬어도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좋아. 울어요? 울어? 아, 너무 좋았어. 셜록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절로 샘솟을 리마인드 허니문 코스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호텔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탁 트인 멋진 뷰는 물론이요.
바닥은 고급진 대리석으로 쫙 깔린 5성급. 다만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이. 담력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담력 있을걸?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왜? 아니 아내를 데려가는 건데 아이랑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담력이 필요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호텔은 발리 중북부의 부두굴에 위치한 부두굴 타만 호텔. 자, 호텔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와 벽면을 어지럽게 감싸고 있는 넝쿨과 거미줄,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바닥까지. 보기만 해도 닭살 돋는 이 모습에 강심장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고스트 팰리스, 유령들의 궁전으로 불리고 있는 폐호텔입니다. 아, 영업을 안 하는 데구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잡니까 저기서? 근데 저한테 그 애기 데리고 가라고요? 아, 애기를 왜 데리고 가요? 혼자 갔다 와야지. 혼자 가라고요? 아니 저기 아내를 놔두고? 아내랑 저기 풀장에 두고 갔다 와야죠. 발리 딴 데 묵으면서 나 그럼 혼자. 저기를 어떻게 애기를 끌고 가? 아니, 제가 뭐 평생 그렇게 서운하게 있습니다. 많죠.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되게 잘 져놓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 봐. 왜 운영을 안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두굴 타만 호텔은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개장을 못했지? 자, 이 호텔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호텔 투자자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호텔 공사 도중 인부들이 잇따라 사망한 뒤 방치됐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 이 호텔이 방치된 명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호텔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던데? 호텔에서 단발머리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이런 미스테리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요. 인근 주민들은 호텔 근처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주민들도 가길 꺼려한다는 이 고스팰리스를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씨가 너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아 진짜요? 전자 어떤 잡음이 들렸어요. 뭐 했었어요? 오. 팔에 뭐 묻어있어 계속 내 팔에 자꾸 뭐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하로 내려갈 때가 솔직히 조금 내가 으시시 할 만하네. 뭐 야외 촬영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런 오디오는 잘 수음이 안 되거든요. 저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니 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많거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저런 잡음이 가끔 있지만 그렇죠. 저 발리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잡음이 나온다. 전파 간섭되는 쉽지 느낌. 않죠. 저기 전파 간섭할 게 뭐가 있겠네. 없지. 발리 부두굴에 버려진 폐호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에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전철이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역에 다녀왔어요.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오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오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즈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딱!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요.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시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시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선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이상하다. 저기에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하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하니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하니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범유다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호턴 광산. 1980년대 폐광된 곳으로 현재는 입구에 철사 울타리와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2013년 7월 아주 호기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면 일부러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의 정체는 지질학자 출신의 프랭크 후드로요. 현재는 미 전역의 해광, 동굴 등을 탐험하는 너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출입금지 구역.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소인 거죠. 자, 이번에도 출입 금지 표지판을 그는 가볍게 무시하고 몰래 호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거 다 한두 번 다니나. 여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둠 속 저 너머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 후드. 그리고 후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슬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겠어요? 사슬? 저 뭐야? 저 왜 흔들려요? 왜 있어? 아니 흔들리잖아, 쟤.
왜 제 말 흔들려? He was swinging back there.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n the video or not. 바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쇠사슬이? 유독 저거 하나만.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쇠사슬을 밀치기라도 한 듯 유독 저 쇠사슬 하나만 요동쳤는데요. 순간 오싹해진 후드는 곧바로 폐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일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던 그는 1년 뒤인 2014년 그곳 보턴 광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용기를 내 폐광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So, 그리고 주변 구조물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see if it's any 그들은 trouble. 또다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 소리야? What they said. What they said. 앰뷸런스? 앰뷸런스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지막 앰뷸런스 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웅성거렸는데. 그죠? 예. 뭐 라디오 실수로 킨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사고 당해서 사이렌이 들리는 거네. 앰뷸런스가 급하게 온 거네, 폐광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예요. 폐광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그 유령들이 알려주는 거지.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너무 무섭다.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광산에 갇힌 영혼의 목소리다. 봐. 라디오 신호음 아닐까? 각종 추측이 난무. 그리고 한 누리꾼은 음성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해서 그래? 전 세계 공포 마니아들의 심장을 쓸어내리게 한 으스스한 폐교. 그 첫 번째 학교는 홍콩 위안롱에 위치한 달덕 학교입니다. 이곳은 무려 유명 자연과학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탑 10 중 한 곳입니다. 어쨌건 아시아 탑 10이니까. 그렇죠. 예. 자, 이 학교는 1998년 학생 수가 줄어들며 폐교된 후 방치돼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덕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시무시하기로 소문이 났느냐? 화장실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2011년엔 대낮에 12명의 중학생이 함께 달덕 학교를 방문. 그런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어. 안 보여?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목을 조르고 그래? 아, 저리 가! 일행 중에 한 소녀가 빨간 옷 귀신을 목격한 후 스스로 목을 조르더니 말리던 친구까지 해치려 한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요. 당시 다른 학생은 너희 아무도 하얀 형체 못 봤어? 또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야, 한둘이 아니구나. 그것도 뭐 아까 대낮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낮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본다고? 와. 근데 무섭다 진짜. 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궁금하시죠? 네. 달덕 학교에 전해지는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요. 군인들에게 희생당한 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야. 과거 1899년엔 홍콩을 점령한 영국군에게 1940년대엔 일본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달덕학교 인근에 묻혔는데 사람들은 이들 원혼이 폐교된 이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혼들이 나타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폐교되고 귀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저기를? 난 일부러도 피해갈 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 1973년 개장한 이후 당시 일본 후쿠시마현 최고의 놀이공원이었던 타카코누마 그린랜드. 그런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랑받았던 하프 그린랜드가 1999년 갑자기 폐장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하프였는데 왜 폐장한 거야?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폐장한 뒤에도 또 다른 의미의 핫스팟으로 등극했는데요. 바로 이곳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당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상의 그린랜드 담력 테스트를 떠나보시겠습니다. 갑시다. 싫어요.
자, 먼저 놀이공원 입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 따르면 놀이공원 직원의 혼이 분명해. 자, 입구에서 한 남자 귀신을 수차례 목격. 그리고 다음은 놀이공원의 꽃이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에선 어두운 밤만 되면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귀신이 혼자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과거 이 그린랜드 롤러코스터에서 한 여자 손님이 추락해서 사망. 아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손님의 혼이 롤러코스터를 맴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한 귀신의 집입니다. 자, 이곳은 폐장하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실제 귀신들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그거 알아? 유령의 집 자리가 예전엔 전망대였대. 근데 거기서 커플이 자살했다지 않아? 전망대가 귀신의 집으로 바뀐 이후 죽은 커플 귀신과 다른 귀신들이 귀신의 집에 섞여 있다고 전해졌고요. 그 밖에도 유독 놀이공원에 있는 한 동상만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자 동상이 철거됐다는 이야기. 또 운영진이 이곳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그린랜드를 둘러싼 온갖 소문이 무성하자 실은 그린랜드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폐장한 거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소였는데 폐장했다니까 귀신 그렇지. 넣어서 폐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 사실 그린랜드는 경영난 때문에 폐장한 거고 그렇죠. 2006년도부터 철거를 시작해 지금은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한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곳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가득한 곳이 된 놀이공원. 폐허가 된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